유럽이냐 미국이냐 한국 선택만 남았다. 무슨 말이냐고요? 경제를 운영하는 방식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오롯이 밀고 갈 것인가 이것하고요. 이게 미국식 자본주의잖아요. 자유민주주의는 맞는데요. 이 시장경제에다가 사회주의 사상을 좀 집어넣은 유럽식 자본주의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미국이 선택한 미국식 자본주의와 유럽이 선택한 유럽식 자본주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미국식 자본주의는요 2008년부터 시작을 해서 적어도 말입니다. GDP 국내 총생산입니다. GDP 기준으로 보면 82%가 늘어났습니다. 2008년에 14조 8천억 달러가 2023년에 26조 9천억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유럽식 자본주의는 보세요. 14조 2천억 달러가 15조 1천억 달러. 겨우 6%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이 지표를 보면요.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경제에 충실한 미국식 자본주의가 시장을 더 성장을 시킨다는 뜻이죠. 반면에 자유민주주의 기반은 똑같지만 시장경제에다가 사회주의 원리를 굉장히 가미한 유럽식 자본주의 결국은요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6%밖에 성장을 못했으니까 2008년 이후 14조 2천억 원에서 15조 1천억까지 굉장히 많이 줄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물가가 올라간 것을 감안을 해보면 이게 과연 얼마나 성장했을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오죽했으면 유럽의 경제학자들도요 가까스로 6% 성장했다. 가까스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서는요 유럽식 자본주의보다는요 미국식 자본주의가 더 시장을 더 튼튼하게 하고 건강하게 한다. 지표로서는 그렇게 보여줍니다. 실제 말입니다. 유럽식 자본주의 월스트리트는 이렇게 분석했어요. 유럽식 자본주의를 가지고 말입니다. 생산성이 굉장히 낮다. 물론 이제 근로자가 고령화되면서 그에 대한 혜택이 많아지고 당연히 생산성이 낮아지겠죠. 여기다가 근로시간 단축, 주 4일제 요구까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주 4일제 요구 많이 나오고 있죠. 이미 말입니다. 포스코 같은 데는 주 4일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단축이 됐다는 뜻이에요. 주 4일제. 유럽이 망가지는 것도 보면서 말입니다. 포스코 같은 대기업이 먼저 도입을 해요. 중소기업은 죽든 말든 시장은 뭐 별로 신경도 안 씁니다. 여기다가 유럽은 혁신기업이 없습니다. 신기술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 지금 최악의 상태를 맞았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유럽식 자본주의가 미국식 자본주의의 시장에서는 굉장히 상황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한국은행도 말입니다. 이 한국은행도 분석을 했습니다. 한국은행도 유럽이냐 미국이냐 이 상황을 분석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우리 한국은행이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미국엔 돈을 많이 뿌렸다. 그러나 유럽은 소극적 재정정책을 폈다. 이게 코로나19 이후로 미국은 5조 달러를 시장에다가 마구마구 뿌리면서 경제를 회생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유럽은 그러지 않았다. 이게 유럽이 부진한 이유로 보고요. 또 말입니다. 에너지 의존도가 러시아에 너무 편중돼 있다. 러시아가 제재를 하니까 유럽이 꼼짝 못하고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노동자 생산성도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이민자는 고급 인력인데 유럽의 이민자들은 아무래도
자국의 정치 불안 때문에 피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고급 인력이 아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유럽 경제를 망치는 원인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물론 한국은행의 분석도 저는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분명한 것은 소극적 재정정책이 유럽의 부진을 이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것은 굉장히 단편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행이 본 것 중에서 왜냐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소극적 재정정책이라고 이야기하면 돈을 덜 풀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수는 없거든요. 이게 소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돈 풀어서 소비하는 거하고요. 경제가 활력을 더 만들어서 소비하는 것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분명한 것은 이게 유럽식 자본주의의 성장에 폭망은 있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유럽식 자본주의를 선택해야 될까요? 아니면 미국식 자본주의를 선택해야 될까요? 저는 당연히 말입니다. 미국식 자본주의를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상 유럽식 자본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잘 보시자고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재정정책은 소극적입니다. 이것은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계속 갖다 뿌릴 수가 없습니다. 돈을 뿌리면 뿌리는 만큼 그게 인플레이션이 작동을 해서요. 고금리로 가기 때문에 돈을 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재정정책,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여기에다가 유럽처럼 러시아의 가스 의존도가 높았잖아요. 우리는 중동의 에너지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유럽과 너무 비슷합니다. 여기다가 노동자 생산성 외국 인력 도입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급진적인 노동개혁이 사실상 말입니다. 저는 노동에 재앙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동의 생산성을 높여주면서 주 52시간제든 최저임금이든 많이 올렸어야 되는데 노동의 생산성은 높여주지 않고 말입니다. 임금만 많이 올렸어요. 시간만 많이 줄이고. 딱 똑같습니다. 유럽하고. 지금 한국이 유럽 경제를 완전히 닮았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성장의 골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현황을 보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2% 미만입니다. 1.96%예요. 2019년에 2.2%가 2020년에 마이너스 0.7%고요. 작년에는 1.4%입니다. 2021년에 4.3%까지 늘었지만 전체 평균은 2% 이하. 장기 저성장의 시작이다. 벌써 말입니다. 제가 봐서는요. 문재인 정부의 잃어버린 5년, 윤석열 정부의 잃어버린 2년 점점 합치면요. 벌써 잃어버린 7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말입니다. 결국 우리 경제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칠 겁니다. 지금 시장의 전문가들이고 또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경제가 빨리 치고 나갈 수 있게 도와야 됩니다.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도 말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올해 성장률에 예측을 했거든요. IT 부분 빼자 이거 IT 부분. IT 부분을 빼면 대한민국의 2024년 성장률 1.7%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성장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최악의 상황이 저는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저는 유럽의 경제 상황을 닮지 않아야 된다면 개혁을 빨리 추진을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도 스스로 말입니다. 3대 개혁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3대 개혁을.
노동개혁하겠다, 연금개혁하겠다, 교육개혁하겠다 이렇게 개혁하겠다 했는데 도대체 뭘 한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 노동개혁에 개혁자가 들어가 있습니까? 연금개혁에 개혁이 됐습니까? 교육개혁에 개혁이 됐습니까? 지금 이러니까 성장률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성장률이. 해외 주요 기관들이 한국 경제 성장률 2024년도 2% 초중반이잖아요. 초중반. 예, 이게 말입니다. 3% 4% 성장은 더 이상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안다. 미국식 자본주의를 따라갈지 유럽식 자본주의를 따라가야 될지. 그런데 예, 지금 정부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사실 저는 가끔 보면 말입니다. 우리의 선택지 밖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유럽식 자본주의를 따라갈 거냐 미국식 자본주의를 따라갈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 한편에서는요. 중국식 사회주의를 따라가자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나라가 왜 이렇게 이합 집산이고 갈래갈래 갈라졌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바닥부터 다시 봐야 돼요. 지금 정부가 스스로 이야기했던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이게 급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문재인 정부는 해냈거든요. 최저임금을 5년 사이에 41.6%나 올리고요. 예,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주 52시간제, 주 68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엄청나게 줄여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예,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답답하기 그지없지요. 물론 공영 야당 때문이다 이야기하지만 뭐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에 대한 충격은 점점 커진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저는 중국식 사회주의를 도입하자는 사람들은 중국으로 보내고요. 유럽식 자본주의냐 아니면 미국식 자본주의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식 자본주의가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시간을 가지고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저는 반드시 말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이야기했으면 시장경제도 온전한 원칙을 지켜가면서 시장이 왜곡이 일어났을 때 정부가 개입하는 정도 그 정도로 최소화시키면서 시장을 더 활력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저는 솔직히 생각해 봅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이 살아갈 겁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더 부강하고 강한 나라로 가지 않을까 저는 또 한 번 생각해 봅니다.